17대 혁다세 한웅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10월의 제천 행사가 가장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천절 행사입니다. 개천절 행사예요. 그래서 비로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말은 이 중원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개천절 10월 행사를 대단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지금 10월 10일이 뭐라고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쌍십절이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때 배달국 시대부터 내려왔던 10월 제천 행사, 즉 개천절 행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10월달 행사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음력이냐 양력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력이냐 양력이냐 하는 지금 이제 학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이 개천절 하면 음력 10월 3일이 본래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 강복 이후에 국회에서 개천절을 정하면서 음력을 양력으로 바꿨다 해서 10월 3일 개천절은 당군의 개천절을 양력으로 지내는데, 민족단체에서는 전부 다 뭐로 지내고 있어요? 음력으로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설날하고 초하루하고 옛날에 양력, 음력 이중과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개천절 행사를 이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김영돈 선생이 이 개천절은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해양 쪽입니까? 대륙 쪽입니까? 그 말이에요. 대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륙에서는 양력을 썼느냐 음력을 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24절기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에서는 양력을 썼고 해양 바다에서 주로 생업을 하는 사람은 음력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밀물, 썰물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달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10월 행사가 음력이 아니고 뭐요? 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력 10월이면은 굉장히 추워요, 지금요. 음력 10월이면은 양력으로 11월이거든요. 11월 뭐 중순이 될 수도 있고 말도 되는데 그때는 추워요. 그런데다가 중원 쪽은 중국 지금 말하는 얘기요. 이쪽은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보다 위도는 조금 낮기는 한데 당군 시대만 하더라도요. 여기는 지대가 뭐요? 북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10월 해버리면 추워요. 추워. 그래서 개천절, 적어도 당군의 개천절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란 말이 더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군은 음력 쓴답니다. 해군은. 그런데 지상에 있는 육군은 뭐요? 응? 해군, 음력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이 10월이라는 게 음력이냐 양력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당 보기를 읽어보면 음력, 양력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력이 맞지 않는. 지금 우리는 반도에 있기 때문에 양력보다는 뭐를 많이 써요? 해양 쪽이 가깝죠. 그러니까 음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반도 입장은 음력을 쓸 수 있는데 대륙 쪽에서는 분명히 양력을 쓰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하여튼 그런 걸 기억해 두십시오. 꼭 그러니까 뭐 음력 많이 맞다, 뭐 양력 많이 맞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양력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0월 3일이 제천을 했던 그 풍습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 예. 지금 전국적으로 개천절을 중심삼아 가지고 행사가 다 지방자치장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력 10월은요 추워요. 추워서 행사가 되질 않아 보니까. 예, 그걸 여러분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으면은 민족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다툼이라 할까 이론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론을 전개시키다 보니까 양력이 더 맞더라니까.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니까. 지금까지 양력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음력은 우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대륙에서는 옛날도 양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고 그걸 조사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 일식 월식을 음력으로 계산했는지 양력으로 봤는지. 그래서 그분은 한당고기에 나오는 기록이 과학적으로 맞다 하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한당고기에 나오는 그 일식 월식이 나와요. 그걸 컴퓨터로 해가지고 쫙 소급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맞다 이거야. 맞는데 그 일식을 본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본 일식하고 여기서 본 일식하고 각해서 틀리겠어요. 거리가 얼마인데 거리가? 그러니까 일식 날짜를 여기서 일식 날짜를 맞추면 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일식을 맞추니까 일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분명히 뭐예요? 이 대륙이었고 배달국쯤 올라가면 어디 돼요?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가 다 우리 한국이고 한웅, 당군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대 한웅천왕이 누굽니까? 거불단입니다, 지금.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으로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대는 이제 우리 당군 시대로, 고조선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배달국이 18대 1565년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럼 개천 1565년에 고조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서는 날, 그 해가 배달국이 뭐요? 끝나는 해예요. 겹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거불단 한웅천왕이 그 부인을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어? 그 부인이 웅시국의 왕검녀다 이거야. 왕녀라고도 하는데 왕녀라고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왕검녀라고 해야 됩니다. 부인이 웅시국의 왕검녀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웅족의 웅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웅시국의 왕검녀를 부인으로 삼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들 이름을 지어줬겠어 안 지어줬겠어요? 응? 지어줬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 아들 이름이 기록이 안 나와요. 갑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군 왕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당군 왕금은 이 거불당 한웅과 웅시국의 왕검녀 부인과 놓은 사이에 놓은 아들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신묘년 그러니까 서기 전 2370년 음력 여기는 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음력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제가 음력이라 써놓은 거예요. 5월 뭐요? 5월 2일 무슨 날입니까? 신묘년 그래서 신묘년. 예.
그러니까 육식갑자 10여 년을 쓴 걸 보니까 음력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서기전 2370년 5월 2일에 이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인시에 10여 년, 그것도 인시까지 나옵니다. 인시에 낳았다. 근데 그 애기 이름이 없어요. 당군이라고만 해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한웅천왕께서 그 웅시구 왕녀와 결혼을 했으면은 이 부인에게서 아들 하나만 낳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이 또 한 분뿐이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럼 뭐를 추측하느냐? 이 두 분 사이에 놓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동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신동이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게 감동시킬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아들을 상당히 높이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뭔 일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웅시국의 왕금녀였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오빠가 뭐예요? 오빠가 또 왕금이 됐어, 오빠가. 웅시국의 왕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로 볼 때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이 됩니다. 그 외삼촌인 왕금이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비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비왕. 그 부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비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왕이 바로 부왕인데 부왕을 삼으려고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왕이 뭐냐? 이 웅시국이 말이죠. 웅시국을 뭐라고도 했느냐? 단국이라고도 했다. 그래 돼 있어요. 단국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입니다. 단국이라고도 하고 뭐요? 웅시국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아까 13대 사와라 한웅천왕 때에 단허에서 뭐요? 왕금을 책봉받다 그랬거든요. 그 후손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웅시국을 단국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단국의 그 아들이 뭐로 갑니까? 부왕으로 가면서 그 아들을 뭐로 삼았어요? 단국의 뭐요? 부왕, 비왕. 그래서 당군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군은 그 아들의 본명이 아니고 외삼촌 웅시국의 비왕으로 가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당군으로 부른 거예요. 비왕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함이에요, 직함.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웅천왕께서 아들이 하나뿐이었다면은 이 아들을 외삼촌 댁에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여기 외삼촌 댁에 보냈다고 하는 말은 이 당군은 웅시국의 한웅천왕의 적자예요,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자녀가 있었어, 없었어요? 바로 형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신통하고 똑똑하긴 했지만은 적자가 아니야. 대를 이을 아들이 못 돼. 그러니까 외삼촌 댁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시국에 뭐로 갔어요? 당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 당군이 태어난 데는 여기 청구 쪽입니다. 배달국이에요. 배달국에 버들국이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나가지고 외삼촌이 있는 그 웅시국이 바로 여기로 나옵니다. 웅시국이. 그러니까는 이 웅시국의 비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으로 간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때냐면은 14살 때입니다.
14살 때에 웅시국의 비왕인 비왕으로 가면서 그 호를 당군이라고 한 거예요. 군자를 써준 겁니다. 그러다가 24년이 흘렀어요. 24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당군이 그 외삼촌을 도와가지고 나라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뭐요? 높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삼촌 왕금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은 그 외삼촌의 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그가 왕금을 계승해야 돼요. 그런데 외삼촌이 죽자 그 웅시국의 5가의 국인들이 누구를 왕금으로 추대했냐면은 당군을 왕금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군의 명칭이 당군에서 뭐로 변합니까? 왕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왕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군 왕금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나라 명칭이에요? 웅시국, 단국의 총 책임자. 그래서 당군 왕금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당군 왕금이 되어서 웅시국의 총 책임자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뭐요? 당군의 그 지도와 그 덕화에 감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모이던 거야 또. 어? 옛날에는 한인 시대 때는 여기로 모여들었고 한웅 시대 때는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는 당군 시대는 여기로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 거불단 한웅이 아들을 외삼촌에게 보낸 걸 보면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세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당군 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왕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은 당군 왕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당군 왕금이 조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뭐 조서를 받는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겠어요? 바로 아버지 거불단 한웅천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배달국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불단 한웅천왕께서 웅시국의 왕금녀를 데려온 것도 당시 웅시국이 가장 제후국 중에서 뭐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제후국에 이제 왕금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다른 아들을 내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이 배달국을 당군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군 왕금께서 여기 웅시국의 당군 왕금이었다가 아버지가 배달국을 넘겨주니까 이걸 전부 다 인수를 받고 보니까 나라 이름을 웅시국이라 할 수는 뭐요? 없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당군께서는 어려서부터 삼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크고 자기 혼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이 진한, 당신이 직접 통치하고 이쪽 백두산 중장 이쪽 일본 이쪽을 마한 해서 마한 왕을 두고 아버지가 계시던 이쪽 중국 남쪽 이쪽은 뭐요? 번안해서 번안 왕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출발이 삼한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앙에서 쥐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번안은 번안 왕한테 이렇게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통솔하는 말하자면 덕장의 통치를 해온 것이다. 그래서 수도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사다르라는 데서 새 땅이다 그 말입니다. 아사다르라는 말은 새 땅이다. 새 나라다. 그래서 지금의 하르빈 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고조선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쭉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단군 왕검이 왜 단군 왕검이 되었는지 고조선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삼국유사에도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단군 왕검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지금 우리 민족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요 당군을 우리 지금 한남고개도 이게 당군을 요렇게 안 쓰고 재단 단자 이렇게 씁니다. 당군 왕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군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늘의 제를 지내는 뭐요? 응? 하늘의 제를 지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뭘 붙였다고요? 군자를 붙여서 당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제를 지내신 분은 당군만 지냈어요? 한인도 지냈고 한웅도 지냈고 그 다음 뭐요? 당군도 지냈대 그야.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는 당군이라 안 하고 한웅이라고 여기 와서 당군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도 한인 당군, 한웅 당군, 당군 당군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걸 자꾸 혼돈한 거예요. 지난번에 삼신과 삼성을 혼돈하듯이 이것도 자꾸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13대 사화라 한웅천왕 때에 단허에서 왕금을 책봉받았다 하는 말이 이때 요 설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군은 이 단자를 쓰면 안 되고 당군입니다. 당군 왕검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당군을 이렇게 당군이라 하고 그래서 이 당군이 누구냐? 요 나라 임금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도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단자 당군의 의미의 당군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국, 웅시국의 비왕, 웅시국의 비왕, 부왕. 그래서 그분을 당군이라고 했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군께서 고조선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열기 시작하는데 그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 못 드린 것은 이 배달국 사료 여기에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백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신단을 세웠다고 그랬죠. 신단을 수립했습니다. 그 신단을 세운 그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 요걸 소도라고 했습니다.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소도가 있는 신단이 있는 요 주변의 산을 뭐라고 그랬느냐? 요 산을 뭐요? 삼신산이라고 한 거예요. 삼신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신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백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신산을 백두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 삼신산은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이것이 삼신산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 삼신산은 백두산도 아니고 요 삼신산은 어느 산입니까? 태백산이에요. 중국 서안 쪽에 있는 태백산이고 제일 먼저 한웅천왕이 오셔서 신단을 세운 그 산줄기 그 주변을 소도라고 했는데 소도가 있는 신단과 소도가 있는 요 산
그 산을 뭐라고 했어요? 삼신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내, 여기 나와 있죠. 복내 방장 영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삼신산에 한운께서 직접 제사를 지내던 곳, 혹은 머물던 곳,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되집니다. 그래서 삼신산은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시작이 태백산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요 신단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집니까? 고조선 시대에는 백두산으로 올 수가 있어요. 꼭 태백산에서만 제를 모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소도는 신단이 있는 곳이고 신단과 소도가 있는 곳을 삼신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삼신산도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산을, 태백시에 있는 산을 뭐라고 그럽니까?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도 그 뒤에 태백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삼신산도 옮겨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원 삼신산은 태백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성단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참성단은 지금 어디입니까? 강화도 만이산. 이건 이제 단군 시대에 가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책을 봐주시고, 또 의문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